여러분 안녕하세요. 북에서 온 바다소녀입니다. 오늘도 역시 장정혁 선수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탈북파이터 장정혁입니다. 오늘도 또 이 바다소녀 누나한테 잡혀가지고 같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꾸 저 이미지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영상 어차피 장정혁 선수 찍으면서 지금 찍는 거잖아요. 기억 안 나요. 와, 5분 전에 찍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한국에서나 아니면 북한에서 억울해서 사람 때릴 뻔했던 적, 아니면 정말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던 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정혁 선수가 좀 억울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장정혁 선수에 대해서 오늘 캐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번 억울했던 사연들 쭉쭉 풀어보시죠. 사연들이 너무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정말 가장 말도 안 되게 억울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일들은 뭐냐면, 일단은 제가 또 운동 쪽으로 돌아가서 이 선수 생활을 할 때인데, 저는 그때 학생 신분이어서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등학교 다니면서 저희 기숙사가 하곡역에 있었거든요. 하곡역에 있었고, 저희는 시합을 열면 그 시합장에 저희가 그 선수들이, 또 저희 팀 선수들이 막 케이지도 설치하고 시합 링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스태프로 일했거든요. 선수들이 그걸 설치해요? 네, 선수들이 설치하죠. 일단 뭐 도와드려야 되는 거여서 뭐 그거에 대한 불만은 없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같이 하는 건데, 또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선수부에 고등학생 신분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신분이었고, 제가 한 달 용돈이 정말 10만 원도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다음날 새벽 아침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6시 반까지 올림픽홀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하곡역에서 같은 5호선이지만 지하철 첫 차가 보통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첫 차가 뛰거든요. 첫 차를 탄다고 해도 올림픽홀까지는 1시간이 훨씬 넘어버려요. 그러면 6시 반까지는 도착하고 싶어 도착할 수도 없고, 제가 뭐 회사원이고 뭐 자가용 차가 있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일찍 일어나서 차가 오기도 전에 일찍 기다려가지고 첫 차를 타고 출발했어요. 근데 늦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배가 하나 있었는데,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그냥 이유 따윈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단 넌 지각했으니까 넌 잘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걸 뭐 어차피 그때는 좀 약간 그 운동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또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막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어차피 거기에서 이런 사연을 얘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죄송합니다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고, 또 제가 뭐 말한다고 해도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회사원들이고, 물론 그분들도 뭐 일찍 나온 게 뭐 어찌 보면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렇다고 뭐 택시를 타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거리도 엄청 먼데 지하철로도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인데 그 택시를 타면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그때 정말 억울해가지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습니다. 야,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이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체육 이쪽이 되게 좀 서열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뭐 택시비도 없었을 거고 자가용도 없는데 그게 최선의 선택이면 그 정도는 욕을 할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는 제가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않는데, 나중엔 또 이게 뭐 그 사람들이, 그 선배가 생각하기는 뭐 제가 좀 많이 부족했겠죠. 저도 인정하고, 그때는 또 사회생활 경험도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엔 이게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나와버렸거든요, 그 팀을. 근데 뭐 본인은 뭐 알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이 하는 그런 발언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엄청 상처가 되고, 정말 뭐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이 상처가 되는 걸 그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칼에 찔린 상처는 치유가 돼도 마을에 찔린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각하는 게 어른인 거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고 성숙해지는 게 인간의 어쩌면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서열도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 괜찮은 인간이 되고 괜찮은 선배가 되면 더 이렇게 멋진 후배를 들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은 뭐 제가 뭐 멋지진 않고요. 저는 뭐 평범한 사람이지만 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일단 주장이었죠. 거기서 나이가 많았으니까. 근데 뭐 잠깐 체육관에 안 나올 때 또 다른 선배가
또 거기 잠깐 주장을 맡은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저도 그때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해서 뭐 잘못하면 당연히 뭐 욕 먹는 건 당연한 거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욕 먹으면서 운동해야 되는 거고 그런 데에서는 전혀 불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 선배가 나오기 전에 그 새로운 선배가 그 주장을 맡았을 때는 제가 뭐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있는 데서 욕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불러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똑바로 안 하냐고 이렇게 하면 제가 정말 죄송함이 정말 굴뚝 같거든요. 엄청 큰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제 후배들이랑 선배들이 있는 앞에서 같이 그냥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갈근다고 하나? 네, 맞아요. 일부러 그냥 어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뭐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저를 까므로 인해서 자기가 좀 약간 좀 올라가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아니면 스트레스도 풀고 맞아요. 그러니까 밟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약간 그냥 뭐 막말로 개발봐 버리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그냥 죄송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 반발심이 생기고 성깔이 있잖아요. 저도 뭐 나름 어린 나이지만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정말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을 일들 다 겪어봤는데 속으로 그냥 뭐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속으로 참 족같다, 참 정말 거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뭐 체육관에서 선배지 밖에 나가면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겉으로는 당연히 죄송합니다 하지. 왜냐면 제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근데 뒤에 돌아서서는 병신 새끼 이렇게 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면에 다른 선배님 같은 경우는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없는데 조용히 불러다가 얘기하니까 또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더 잘해야겠다. 정말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정말 내가 앞으로 실수하면 안 되겠다. 그렇죠. 근데 그런 차이에서 이게 리더십이 보이고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존경심은 역시 그 선배들도 본인이 그런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운동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2년 넘게 거기 막내 생활했거든요. 선배들이 엄청 몇십 명이 됐어요. 근데 제가 체육관을 다 청소 다 하고 다 했거든요. 뭐 엄청 욕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 인생을 나름 배웠는데 처음엔 이런 생각, 사람이 보상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죠? 네네. 내 밑에 후배 새끼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냥 진짜 이 배로 갚아준다. 왜냐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무시와 그런 욕 같은 걸 정말 다 먹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내가 힘들었으니까 내 밑에 후배가 들어오면 최소한 이렇게 놀지 말아야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딱 2년이 지나니까 제 밑에 후배가 2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정말 뭐 나름 선배니까 가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데 전 정말 안 그랬어요. 제 나름에서 가려울 수 있었지만 또 챙겨주고 하니까 그 후배가 알아주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형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적응했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내가 정말 내가 한 선택이 정말 본인 스스로가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인간을 대하는 그런 태도에서부터 그 존경심은 아마 본인이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일단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 와서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다 힘들어하는데 특별히 더 어려운 데 가서 더 힘들게 적응하셨네요. 정말 뭐 저는 그분들이 저한테 욕하는 건 당연하다 생각해요. 많이 부족하고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욕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정말 그게 좀 너무 거기에 상처가 되는 거죠. 같은 욕을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어린 유치원생도 아니고 다 보는 앞에서 후배 선배가 다 있는데 그냥 거기서 막 이 씨발 개새끼 막 이러면 네가 뭐 좀 잘나 보이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저보고 막 연예인병 걸렸다 뭐 어쩌다 하면서 정말 어이없어가지고 정말. 혹시 그때 막 병 걸리신 거 아니에요? 저는 병 걸렸나요? 걸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장난이고 일단 그런 식으로 엄청 심하게 욕하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네. 또 성숙하지 못하신 분이었네요. 근데 뭐 그러면서 그냥 인생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런 선배 밑에서 나는 똑같은 선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한 것만으로도 되게 하나 배운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인간이 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본인 스스로에게 뿌듯해하실 만하네요. 뭐 뿌듯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어찌 보면 그 시간이 저도 중국에서도 힘들었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또 그와 반면에 또 이게 대한민국 적응하면서 또 운동이라는 격투기라는 분야에 딱 들어가면서 운동도 힘들었지만 그런 인간관계를 배워가는 과정이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새치가 거의 없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여요. 있어요. 그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니까. 그리고 아이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잠 자잖아요. 오늘 하루 스케줄이 끝났어요. 다음날이 오기가 무서웠어요. 정말 그 정도였어요. 내일 정말 이 운동은 뭐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육체적인 힘듦보다 정신적인 힘듦이 너무 크니까
그게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 생각한 게 하나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게 미래에 내 자신한테 그만큼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갖고, 그때는 제가 아마추어 때였으니까 꼭 프로 데뷔할 때까지만 버틴다 하면서 버텼는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뭐 큰 보상금 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물론 저를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응원도 해주고 또 그렇게 좋은 말씀 해줄 때마다 아, 내가 그래도 나름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게 힘들게 버텨서 오늘날에 장정현 선수가 있는 거네요. 아, 제가 먼저요.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안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운동으로 이제 얻은 결과도 중요한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똑같은 인간이 되지 않고 나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지금 오늘의 이 모습이 된 거잖아요. 되게 사람은 이제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환경에 맞아요. 놓이면 거기에 적응하고 그러는데, 그 환경에서 좋은 쪽을 선택하신 건 정말 잘하신 일이고 멋져요. 고맙습니다. 아이, 부끄럽습니다. 아니, 내가 동생이지만 늘 동생 같지 않고 되게 성숙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이상한 사람도 만나고 고생을 워낙 많이 해서 그 와중에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네요. 야, 또 이런 말씀 했으면 제가 또 막 왜요? 부끄럽습니다. 아,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운 표정 한번. 귀여운 표정. 구독자분들 욕해요. 또 우리 바다소녀님 또 구독자들이 다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돼요. 어림도 없어. 하면 안 돼. 아유,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적응할 때 뭐 이제 언어나 아니면 맞아요. 뭐 문화 이런 거 사투리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하는데, 장정현 선수는 조금 더 다른 케이스인 것 같네요. 정말 근데 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와서 방황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방황하고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말할 자격은 안 되지만 좀만 더 사랑으로 감싸주면 그 친구들도 감사함을 아는 친구들이거든요. 모르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일단은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단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근데 다 사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니까, 감사함을 아는 친구들이니까 좀만 더 배려해 주세요, 여러분. 언젠간 꼭 보답할 거예요, 그 친구들. 이게 이게 장정현 선수나 저를 보면서 느낀 건데, 처음에 와서는 이제 막 삐뚤삐뚤거리고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흐트러지고 맞아요. 불만도 많고 반항기도 막 사그라들지 않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이제 감사함을 베풀려고 하고 적어도 건강한 사회 시민으로 설 수 있는 그 위치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일을 하고 뭔가를 노력을 하고 내 꿈을 향해 걸어가고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친구들, 세터민 친구들이 이제 그 초반에 이제 막 삐뚤어지고 이런 거 보면, 그 친구들도 이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정말 엄청난 인내심인 거잖아요. 보듬어줘야 되는데 사실 부모님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맞아요. 타인이 그런 시선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건 더 힘든 거니까. 근데 적어도 그런 친구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뭐 그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 친구들, 저희의 과거죠. 참 많이 불쌍하고 아픈 아이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적응을 정말 빨리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적응을 잘 못하고 좀 반항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세터민에 대한 이제 이미지도 흐려지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서 조금 더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조금 더 그냥 에휴, 많이 아프구나, 많이 아팠구나, 언젠가 잘 자리 잡겠지라고 응원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언젠가 이렇게 또 다른 장정현 선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년 자리를 채워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도 억울한 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너무 길어져서 이쯤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럼 저만 얘기했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여러분 다른 영상에 있습니다. 그 북한에서 제가 동고 드렸던 그 동고에 관련된 영상에 있는데, 즐겁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